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벌써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움직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잘 지켜보셨어요, 대선? 지금 뭐 트럼프가 뭐 거의, 승리했다고 네,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맞아요. 270명 과반을 확보해서 해리스를 누르고. 따돌렸다. 226명을 따돌렸다고 벌써 보도했습니다. 선거인단을. 이변이 없는 한 뭐 이미 이길 것 같습니다. 천을 맞아요. 타고 나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 나이도 70대이신데 네. 참 이 진짜 노장 투혼이다라고 얘기하기엔 또 너무 에너지가 네, 있으시니까. 그러니까요. 뭐 총도 맞으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벌써부터 이제 시장이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관련해서 본부장님 이야기 바로 들어볼 텐데. 예, 맞습니다. 예. 얘기. 일단 테슬라가 테슬라가 뭐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지고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이 예상을 한 것처럼 테슬라가 많이 올라서 이제 그 장중에 3.54% 오른 251.44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고 그동안 계속 연속으로 이제 계속 내린 바 있습니다. 한번 올랐다가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6일 연속으로 계속 내렸는데 이번에 7일 만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대선 때 트럼프의 어떤 이 당선을 예감한 듯이 해서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미리 예감을 한 게 아닌가 사람들은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이미 뭐 예상했다시피 가장 먼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원을 했었고 아메리칸 팩을 직접 설립을 해서 이미 도왔던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런 걸 보고 당선되는 게 아닌가라고 시장이 직감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보도는 계속 해리스한테 유리하다고 계속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예, 그죠? 계속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언론들이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트럼프를 계속 그렇겠죠.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뭐 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박빙일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했는데 박빙은 아니던데요. 박빙이 아니었어요. 예, 보니까 네, 맞아요. 실질적 박빙은 아닌데 네. 언론이 박빙을 바라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 시장 진짜로 이제 전체적으로 박빙이 아닌데 모르겠어요. 흥행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박빙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박빙인 것처럼 이제 흥행을 위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해리스가 유세를 다닐 때 사람들이 어벤져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유명 인사들이 다 지지를 했어요. 비욘세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빌 게이츠도 지지를 했고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그래도 언론적으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약간 좀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흥행이 아니고서 아니,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여론조사는 이미 다 했을 거고 기본적으로 판세를 다 읽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투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이미 조사를 다 했을 거고 이제 뭐 출구 조사 다 했을 거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미국은 그런 거에 발달돼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해리스가 유리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 흘러나오는 게 이기는 것처럼 계속 보도가 됐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의아한 게 이 해리스가 계속 그 친환경 전기차 이런 거에 좋은 그런 공약을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일론 머스크는 올인을 했거든요. 이쪽에 트럼프에 저는 그게 약간 의아했거든요. 이게 무슨 물론 뭐 암호화폐나 이런 거에 했는데 약간 저는 바이든한테 반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나. 바이든 반감이 왜 생겼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전기차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일론 머스크를 홀대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홀대를 했어요. 처음에 전기차 이런 모임이나 환경에 관련된 했을 때 이상하게 일론 머스크를 홀대했어요. 바이든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올인을 했어요. 예, 처음에 할 때. 맞아요. 진짜 강하게 올인을 했어요. 유세도 같이 네네네. 따라다니면서. 팩도 자기가 만들어서 맞아요. 예, 올인을 하고 이럴 정도로 올인을 했는데 정책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일론 머스크에게 유리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그 해리스가 더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걸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올인을 했어요. 정책 같은 걸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트럼프에게 올인을 했어요. 또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트럼프가. 무조건 편을 정확하게 가르는 걸 좋아했는데 나를 따라라라고 예, 했을 그런 때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밑도 끝도 안 보고 그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에는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도박사적인 기질이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뭐 판세 분석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그렇죠. 때. 예. 제가 봤을 때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예. 판세 분석이 아니라. 예, 잘한 뭐 어쨌든 그런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역시 될 놈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 방송 용어는 아니시고 아 어쨌든. 맞다. 이거 저 하면 안 되죠? 네. 일단 되시는 분들은 항상 잘 예, 되는 것 예. 같아요. 잘하는 것 같고 네. 어쨌거나 뭐 돈이 모이고 이런 것들은 좀 합리적인 해리슨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잘했던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TSMC는 기본적으로 많이 유화책이나 이제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SK 쪽은 대비책을 진짜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 방위비도 방위비지만 진짜 정책은 지금부터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만은 반도체 산업에 관해서 진짜 국가적인 대비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은 일본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특히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국가적으로 이런 대비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느끼는 건 우리나라가 특히 그 반도체 산업에 관해서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타 국가에 비해서 가장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걸 최근 들어서 많이 느끼는데 이런 분야에서 좀 더 지원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특히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세금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정책적으로 많이 좀 키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예, 산업적으로 맞아요. 그 얘기 저희가 계속 나눴잖아요. 예, 예. 사실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육성적인 면에서도 이제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 분야에 저희가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AI 쪽이나 반도체적인 인력이 좀 저는 필요한 인력들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인력들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HBM 쪽에 이 필요한 인력들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트럼프가 거의 확실된 상태에서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가 네. 경쟁력 키우기 위해서 이제 네. 반도체 관련해서 국가적인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트럼프는 반도체 세액 공제를 미국이 지금까지 해주던 거를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네네.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고 있는 수혜들이 약간 걷어들일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업적인 측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판매했던 그 반도체 부분이 기본적으로 테로가 이제 그게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익적인 측면이 막혔을 때 그거를 또 어떻게 저희가 이제 수익적인 측면을 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계속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전쟁이라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한 번 더 해드릴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간에는 계속 반도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막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중국이 생각보다 2000년대 이후에 이 계속 기술적인 발전에 생각보다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하웨이나 이런 쪽에서 뒤로는 계속 뭐 어떤 식으로 방법에서 계속 방법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TSMC에서 공부를 못 받고 삼성전자에서 공부를 못 받기 시작하면서 어떤 개발을 상당히 못 하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뭐 본인들은 뭐 개발을 양산하고 있다 큰 소리 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AI 쪽이나 반도체 쪽에 개발을 많이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뒤로 라마나 이런 것들을 뒤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트럼프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부분도 더 막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지금 SK나 삼성이 중국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꽤 큽니다. 반도체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포나 이런 앞서가는 부분은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쪽에 팔고 있지만 지금 밑에 부분들을 3나 2 부분은 HBM2 부분은 중국에 판매하는 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부분, 특히 삼성 쪽은 이걸 어떻게 대처할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좀 제가 걱정할 거 아닌가? 어쨌든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바빠요, 정부가. 이제 대선 판도가 나오면서 그거에 네. 대한 대응책들을 다들 내세우고 있는데 네. 대만과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일단은 표명을 했더라고요. 일단 트럼프가 거의 됐으니까 아무래도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눈치 보기 식으로 그렇게 거기는 공장도 지어준다고 그러고 있고요. 음, 현지에 공장도 왜냐하면 TSMC가 수익을 많이 난 것들을 음, 이미 그쪽에 공장도 지어주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화해 제스처를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은 지금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SK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이제 미국과 조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가 아직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이 미국을 상대하기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사실 도움이 되려고 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도움책들을 하루빨리 마련하기를 좀 네. 바라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와줬었고 엔비디아도 좀 움직임이 있을까요? 그럼 엔비디아가 1등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드디어 됐습니다. 될까 말까 하다가 옛날에 한번 잠깐 됐었는데 오늘 드디어 어제 밤이죠. 잠깐 엔비디아 가장 비싼 기업이 됐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전날보다 2.84% 오른 139.91달러로 이제 거래를 마치면서 시가총액이 이제 3조 4,310달러가 10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을 제치고 애플이 이제 3조 3,770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치고 전 세계 이제 가장 비싼 기업이 됐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사실은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상승하고 AI가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플도 AI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이제 애플의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AI를 다루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기본적으로 AI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애플은 완벽한 AI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기본적인 어떤 그 철학은
완벽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완벽하게 다루고 자기네들이 이제 안전하게 다루는 AI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자기네들이 제어하지 않으면 이 AI나 이런 것들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자기네들이 다 다룰 때까지는 정보나 이 기술을 노출하지 않는데 그 엔비디아는 공격적으로 합니다. 이게 정보 이렇게 뭐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아주 거칠게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앞서가게 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루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앞서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항상 그 시도도 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선보이게 되고 또 이게 시행착오를 거치면 또 이제 다시 이게 한 번 더 시행착오가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고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약간 애플하고 철학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앞서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좀 앞서게 되고 그럼 또 앞서가게 되고 이런 약간 철학이 좀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총이 앞서갈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 엔비디아를 쓰게 되고 줄을 쓰게 되는 이렇게 되는. 맞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네네네네. 있습니다. 그 예. 세계적인 기업들은 확실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네. 사실 젠슨 황도 이민자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큰 대국인 미국에서 이렇게 크게 이제 뿌리를 내렸다라는 부분에서 그 CEO에 관한 것들도 저는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30살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30살에 이제 회사를 세웠거든요, 젠슨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창업하는 건 좀 약간 늦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예. 거긴 스타트업이 좀 굉장히 활발하니까. 30살에 한 건 좀 늦은 나이인 건데 그래도 이제 30살에서 이제 그저께까지 한 거는 대단한 거고요. 물론 뭐 이제 55세에 세운 TSMC도 있긴 하지만 대단한 거긴 하고요. 어쨌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민자 출신으로 거기까지 가서 하고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 스티브 잡스랑 비슷하게 이제 약간 퍼포먼스를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뭐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드라이브나 이런 걸 걸면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친화적이고 되게 퍼포먼스를 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잘하고 있고 친근하게 다가서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좀 저희가 기대를 네. 해볼게요. 이제 진짜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브로드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잘 됐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3조 클럽이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다 되고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2조 클럽들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4조 클럽 먼저 가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먼저 가는지 MS가 먼저 갈지 이제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만치가 않은 게 애저라고 이제 그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요 분야도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AI가 괜찮아지면서 요 분야가 발전되면 여기도 이제 4조로 가는 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향후에 4조를 누가 먼저 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4조 달러로 먼저. 그래서 요거를 좀 지켜보시면 좀 재밌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쿠팡 실적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주가가 안 좋은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쿠팡이 어쨌거나 어제 실적 발표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뭐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는 좋았는데 이제 기대에 못친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순매출로 인해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그 시간 내에서는 주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 8.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4.5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 거래에서 한 25달러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24.55달러까지 떨어졌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3분기 순매출은 61.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예상치에 대해서 이제 뭐 괜찮은 편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명품 플랫폼이 파페치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손실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매출을 이제 그 인수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억 900만 달러의 이제 그 달러로 예상치보다 낮아졌습니다. 이걸 이제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것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낮아지게 된 이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순이익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계속 순매출은 2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7분기 연속 성장률은 계속 성장하는 그렇게 했게 됐고
신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게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쿠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올해만 해도 한 66% 성장했거든요. 이게 주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쿠팡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쿠팡에 대해서 이제 그 자체로는 쿠팡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명품 플랫폼이란 파페치라는 요 브랜드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요게 이제 그 손실이 이제 그대로 반영되면서 이제 순이익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대로 이제 투자자들은 그대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바로 이제 우리가 이익 실현을 못 하겠구나라고 하니까 이게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바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실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가 실적 같은 건 좀 뜯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확실히 네네. 좀 표면적으로 보면 안 예, 되고. 왜냐하면 바로 이익 실현이 되지 않으면 주가를 바로 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익 실현이 되고 뭐 장기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바로 실현이 되고 바로 이익 실현이 되는 것들을 바로 생각하지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우리가 이익 실현을 바로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지금 뭐 1원을 했을 때 그 다음 날 얼마를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뭐 3개월 뒤에 2개월 뒤에 어떻게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네네네.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대선 발표 이후에 관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 관한 관세 이야기들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네네. 본부장님에게 바로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 전기차가 여러분들은 뭐 이제 별로 우리나라에는 중국 전기차가 뭐 많이 있지 않은데 유럽에는 중국 전기차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가 중국은 기본적으로 많은데 상하이 자동차나 뭐 지리 자동차 같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에 맞서서 이제 한 중국 전기차가 한 59%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중국 전기차가 EU 쪽에서는 약간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이 전기차라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산업이라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지원을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지원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요.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이제 중저가 전략을 계속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해주면 EU는 계속 지켜봐요. 그러다가 이제 뭘 하냐면 반덤핑을 때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관세를 세게 때려요. 지켜보다가 관세를 세게 때려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가격이 확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판매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 네.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이제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가 너무 치고 들어오니까 유럽 쪽에 있는 차들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고가의 뭐 브랜드 차들이 거기도 전기차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브랜드 차들이 그러니까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 전기차 그럼 뭐 싸다고 해서 뭐 못 타고 다닐 정도는 아닌데 너무 싸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장을 보거나 가까운 거리에 갈 정도에는 괜찮은 거예요. 너무 싸니까. 그리고 뭐 타고 다닐만 해요. 그리고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이 잘하는 게 뭡니까? 비슷하게 잘 만들고 예, 네. 그런 걸 잘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아주 저렴해요. 그러니까 싸니까 이제 가까운 거리나 뭐 이렇게 안전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보조금도 많이 주고 이러니까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이제 뭐 BMW나 뭐 벤츠나 이런 쪽에서는 불만이 많고 폭스바겐 이런 데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 차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EU 쪽에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이 보조금이 너무 많고 뭐 해결을 해달라. WTO에도 관세 분쟁 해결 쪽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세게 때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이게 부당하다. 고율의 관세. 그래서 이제 이걸 제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WTO에. 그래서 중국에서 또 제소를 했다고 하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잡아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뭐 예전에도 보면 이제 중국이나 이런 게 관세를 세게 때리면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보통 한 10년 정도 가더라고요. 해결되려면. 근데 아마 EU는 계속 때릴 겁니다. 중국은 계속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제가 사실 볼 때. 저가 전기차 시대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네. 테슬라에서도 지금 네, 맞습니다. 보급형 전기차 네네네네. 만들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네네. 이미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네네. 추가적인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비싼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그런 소비 습관도 좀 생긴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우리나라도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소차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게 우리나라 가는 차 방향이 맞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인데 세계가 우리나라가 가는 수소차 방향이 맞는지도 한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에 몸을 실으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수소차로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트렌드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소차가 그게 없어요. 그 주유소가 없어요. 아, 충전소가 충전소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보급형으로 좀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충전소가 너무 없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해외 수출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좋은 거긴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보급화가 힘들면 힘들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차라리 이게 전 세계가 하는 이거에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거에 좀 더 개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것들에 좀 더 치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세계화도 좋지만 과연 우리가 그런 거에 좀 더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CPU나 GPU로 가는 그 정책에서 어떤 결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한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차로 가느냐 수차로 가느냐의 정책도 어떤 결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결정을 하면 나중에 바꾸지를 못해요. 그리고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결정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게 그런 거 하시라고 이제 대주주가 있으신 거고 이제 그런 거 하시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결정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지를 못합니다. 계속 가시면. 왜냐면 다시 바꿀 때는 기회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결정하시면 그분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경제가. 그쵸, 경제가 예, 그래서 위기가 될수 그 있어요. 부분도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기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이 바보라서 이걸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바보라서 뭐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테슬라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제 어떤 틀을 만드는 규격을 만드는 거지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따라갈 때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그 일본에서 옛날에 혹시 MD라는 걸 아세요? MD요? MD는 패션 용어로 알고 있는데 그쪽 아니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 음악의 틀이었는데 CD하고 MD라고 MP3, 이제 CD? 예, CD라고 이제 아, 네모난 이런 게 너무 있었어요. 귀엽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모난 뭐 같은 패턴이 있는데 그런 걸 만드는 거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만드는 게 일본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CD 시장에서 일본이 음질이 훨씬 좋은 MD라고 네모난 어떤 만들었는데? 규격을 만들었는데 그걸 아무도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아무리 좋더라도 누군가가 대세가 그게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고 결국엔 CD에서 MP3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틀에서 대세의 흐름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걸 아무도 하지 않으면 태풍을 타야죠. 예, 그죠? 태풍을 타야 됩니다. 예, 샤오미 회장이 얘기한 겁니다. 맞아요. 태풍에 몸을 실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할 어, 말씀은 아니, 지금 없으신가요? 시간이 아, 어떻게 네,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지금 모자르지 이렇게. 네, 예, 비트코인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면요. 네.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 저 자료 같이 띄워주시면은 네네. 미국 예. 대선 대통령 선거 결과 지금 나왔고요. 이게 구글에서 실시간으로 집계해줬던 건데요. 이 집계가 사실상 트럼프 확정으로 되고 나서 집계가 멈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270명의 선거인단을 그러니까요. 예. 확보를 해서 사실상 이제 폭스에서 이제 뉴스 나왔어요. 확정됐다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경합주들이 있었어요. 펜실베니아 같은 데는 트럼프가 우세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표가 갈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트럼프가 가져갔고요. 지금 경합주에 관해서 굉장히 트럼프가 우세한 방향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고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좀 늦게 개표가 됐는데 트럼프가 지금 우세한 상황으로 선거인단 확보를 했습니다.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역시나 트럼프 우세로 기울어졌고요. 미시간주도 볼게요. 미시간주도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격차로 지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박빙이 아니라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압승이네요, 우세 압승. 압승을 했다라고 보고 사실 이게 박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편 투표까지 집계를 해본다면 일주일까지도 예상했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론과는 정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승리 연설을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74,000달러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최고점 찍었다가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보시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좀 흘러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급격한 그래프 상승률 네, 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음. 상황이라서 73,000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다가 전문가들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보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제로 소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추가로 올라갈 것인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게 일론 머스크 코인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도지코인이요? 예, 도지코인 보시면은 오늘 이제 8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 급하게 많이 올라갔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면은 24시간 동안 16% 급등을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24시간 동안 5%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도지코인이 있긴 있어요? 도지라는 거는 진짜 밈 코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요. 코인이어서 네. 요즘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실체는 조금 그러니까요. 없다라고 보여지는 네, 저도- 코인이어서 저 코인 없는 것 같은데. 네, 도지파파 일론 머스크. 네. 그래서 진짜 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이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 암호화폐의 두 거물의 어떤 영향력들 완전히 오늘은 네. 제대로 좀 보여줬던 날인 것 네. 같고요. 저는 후속 보도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 비트코인 다시 최고가를 달성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일단 사실상 압승이었다라고 이번 대선 좀 정리를 해보고요. 추가적인 뭐 정책 방향성은 오늘 밤에 막 뉴스가 쏟아질 테니까 그 내용들은 내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주식 랩소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내일 더 좋은 소식들로 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